네, 종목 모니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압구정 PB센터의 유석균 PB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각종 테마주들이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꼽히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종목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다우기술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들의 강세를 이끄는 원인이 뭡니까? 우선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클라우딩 컴퓨터라는 업종 자체가 그 인터넷상이나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그 네트워크 콘텐츠를 사용해서 I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환경 업체를 클라우딩 컴퓨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9일에 헌법재판소의 NSN 통해 선거운동이 허용함으로써 소셜 네트워크 관련 정치적 테마주로 또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또한 총선과 대선뿐만 아니라 그 런던 올림픽 등 대형 정치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관심이 좀 증폭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종목으로는 다우기술이 있고요. 나우코, 핀링크, 그다음에 모바일 리더 이 종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 클라우드 서비스 기대감이 좀 있고요. 거기다가 정치적 이슈까지 작용하다 보면 주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적 측면에서 올해 있을 총선과 대선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신규 사업하는 부분이죠. 연금 복권에 관련 판매 호조가 기대감 역시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할 요인들이 여전히 올해 한 해 쭉 예정이 돼 있다면 현재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최근 며칠 사이에 꾸준히 상승 흐름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십니까? 일단은 지금 정치적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는요.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맞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주가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려면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최근에 거래량이 동반되기보다는 호가에 따라 상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을 보시고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우기술을 가지고 혹시 매도 타이밍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매도 타임을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요. 그날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목표 수익률 자체를 타겟 한 3%에서 5% 정도만 잡으시고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하는 방법을 쓰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시황에서도 확인해 봤듯이 닭고기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 중이고요. 수산주 그리고 백신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산주 좀 더 살펴볼까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인플레이션의 AI 발생 우려에 따라서 대체제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원래 AI 관련주들 보면 기존의 제일바이오라든가 파루, 중앙배신 같은 그런 방역주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수산주가 대체제로서 역할을 좀 해주는 모습입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신라S라든가 동원산 같은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농림수산시청부에서 전일 경기도 이천에서 오리가 110마리 정도 폐사해서 부검한 결과가 폐출혈과 신장출혈 등 AI 반응이 나타나는 임상실험 증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이번 주 토요일 날 7일 정도에 나올 예정이라 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작년에 환자가 발생했던 중국 당국에서도 AIR 사망자가 사망했다는 발표 소식에 따라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여행객에 대한 AI 감염 예방 주의보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짧게 봐야 한다라는 입장이라면 역시 앞서 다우기술과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한 3 내지 5% 정도 잡고 대응하는 게 맞겠습니까? 예, 그 정도가 적당하실 것 같고요. 일전에 기존에 같은 경우도 이런 AI 관련주들이 나왔을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을 이루기보다는 단기적 이슈로 작용했던 부분을 감안해 보신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 다우기술도 그렇고 지금 했던 수산주도 그렇고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발을 담그지 않은 상태라면 접근하는 것 권하십니까? 이 같은 테마주들? 관심 종목으로 보시기는 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정도 추격 매수적으로 따라가셔가지고 수익을 내기에는 어느 정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 어떻습니까? 오늘 OCI 역시 특징주로 골라봤습니다. 장중 4%를 상회하는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 가장 힘들었던 종목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네,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OCI가 가장 하락한 원인을 좀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최근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하고 관계가 가장 깊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태양광 관련 업체로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30를 넘었다는 소식에 오늘 좀 호재성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아시다시피 폴리실리콘 현물 가격이 미국하고 중국 등의 반덤핑 조사 소식에 따라 전주에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 폴리실리콘의 가장 대표적인 업체 OCI를 불리는데요. OCI 같은 경우 업체들은 최근에 치킨 게임이라고 불리는 가격적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 부분이 OCI 사업과 앞으로 승자의 독식이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작용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한 이유는 중국의 소규모 폴리콘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 간의 구조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중국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현재 전 글로벌적으로 폴리실리콘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업체는 중국에 있는 GCL이라든가 LDK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구조조정할 예정인 부분에서 제외를 했고요. 또 3,000톤 미만 소규모 생산량을 가진 중국 업체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중국 내 생산 능력들이 25% 정도밖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공급 가입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폴리실리콘 가격 급락세가 좀 진정될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판단을 어느 쪽으로 해야 합니까? 이제는 바닥이 확인됐다고 보고 들어가도 된다라는 입장이세요? 일단은 폴리실리콘 관련 업체인 OCI 같은 경우는 박스권 대응이 맞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바닥은 19만 원에서 박스권 상단 24만 원 정도에서 단기적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금일과 같은 호재성 뉴스가 좀 들려서 거래량까지 동반해준다면 중장기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 4만 원을 단기 공격가를 설정해놓고 매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기가스 업종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 전기가스 업종이 화학주와 함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 올 들어 내내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종목들이 좀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이슈를 좀 찾아보면 4분기 비용 집행이 좀 집중되긴 하는입니다. 전통적인 적자 분기지만 적자 규모가 기존 추정 대비 시장 컨센서스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유가 지난 8월 달과 12월 달에 요금 인상으로 한 절적 판매 단가가 평균 5.1% 정도 상승했고 연료비 연동제로 인한 미수금 전력 판매 수익까지 3,6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며 현재 원재료 가격 상승이 좀 상쇄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은 한국가스공사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국가스공사 또한 역시 최근 전력난과 함께 국내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요금 현실화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전기요금 인상 공공요금 현실화 의지가 좀 확인되면서 최대 규제였던 리스크 부분이 좀 해소되는 부분이고요. 또 4분기는 1분기와 더불어 난방 수요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4분기 판매량 증가율 또한 역시 도시가스 부분 0.3% 정도, 그리고 발전용 LNG 같은 경우 10.8% 정도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국가스공사의 4분기 미수금이 3분기 말 대비 한 0.2조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환율이 1,050원 정도의 기준 환율을 감안한다면 환율이 최근 1,100원대 초반에서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수금이 4.5조 원 정도 수준에서 향상되면서 점차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또 결론을 내려봐야죠.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보십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말씀드린 종목들과는 다르게 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수급도 굉장히 양호해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더 들어온다면 현재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시청자분께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모니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압구정 PB센터의 유석균 PB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